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의 숫자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장수의 비결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지인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평생 담배 한 대 안 피우고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채식만 고집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65세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반면 제가 취재했던 어느 할머니는 103세인데 매일 아침 커피에 설탕 듬뿍 넣어 드시고 초콜릿을 즐기시고 저녁마다 와인 한 잔씩 드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게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방법이 맞는 걸까요? 제가 지난 3년간 전 세계 장수 지역을 직접 다니며 100세 노인들을 만나고 최신 의학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에요. 특히 세 번째와 다섯 번째 특징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정말 방대합니다. 하버드 의대 75년 연구, 블루존 프로젝트, 일본 오키나와 장수 비결, 최신 뇌과학 연구까지 모두 담았거든요. 혹시 영상 보다가 중간에 놓치실까봐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올릴 시니어 건강 정보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 많으시죠. 건강 관련 책 수십 권 사다 놓고 매일 영양제 10가지씩 챙겨 먹고 식단은 칼로리까지 계산하고 운동은 단위로 계획 세우고 그런데 막상 2주도 못 가서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에 갔을 때 만난 105세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작은 잔으로 와인을 드십니다. 점심에는 양고기도 드시고요. 저녁에는 치즈와 빵을 즐기십니다. 영양학 책에 나오는 완벽한 식단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105년을 건강하게 사셨어요. 일본 오키나와의 103세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돼지고기를 드십니다. 채식주의와는 정반대죠. 그런데 103년을 사시면서 큰 병 한 번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함입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엄격한 규칙을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스트레스부터 받습니다. 조금만 어겨도 자책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75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보다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평균 8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결국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반면 적당히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오늘 운동 못했어도 괜찮아, 내일 하지. 오늘 과식했어도 괜찮아, 내일부터 조절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결국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80대 20 법칙을 적용하세요. 일주일에 5일은 건강하게 먹고 2일은 좋아하는 음식 먹어도 됩니다. 둘째, 하루 목표를 작게 잡으세요. 1시간 운동이 부담스러우면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실패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만난 장수 노인들의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것 하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매일 커피, 어떤 분은 매일 단 것, 어떤 분은 매일 낮잠. 이런 작은 즐거움이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요즘 SNS 시대잖아요. 페이스북 친구 1000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0명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중에 내가 힘들 때 진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마 한 손에 꼽을 겁니다. 장수 연구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블루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5개 지역을 연구한 건데요. 이 지역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같이 매일 만나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섬 노인들은 매일 오후가 되면 마을 광장에 모입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수다 떨어요. 어제 뭐 먹었는지, 손주가 뭐라고 했는지,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거 아닌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미국 브리거명 대학교 연구팀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반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면역력이 평균 30% 증가합니다. 심장 질환 위험은 40% 낮아집니다. 치매 발병률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인간관계가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이 들면서 관계가 자꾸 줄어듭니다. 배우자를 잃고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동네 경로당, 문화센터, 등산 모임, 종교 모임, 뭐든 좋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일주일만 나가보세요. 금방 친해집니다. 둘째,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누군가를 직접 만나세요. 전화나 문자가 아니라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자원봉사를 시작하세요. 이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목적의식도 생기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거든요.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44%나 낮았습니다. 넷째, 관계의 질을 높이세요. 만나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세요. 요즘 힘든 거 없어? 건강은 어때? 이런 진솔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있으면 하루가 일주일 같은데 친구들 만나면 일주일이 하루 같다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게 행복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명언이죠. 세 번째 특징.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 의식이 뚜렷합니다. 일본어로 이키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눈 뜰 이유,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느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회사 다니셨어요. 부장까지 하셨고 건강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하고 딱 2년 만에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2년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회사 다닐 때는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했는데 이제는 9시에 일어나도 할 게 없습니다. 점점 늦게 일어나고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제 나는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입니다. 반대로 오키나와의 100세 노인들을 보세요. 다들 자기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95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 도시락을 싸줍니다. 100세 할아버지는 마을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이웃들과 나눕니다. 103세 할머니는 매주 전통춤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 내가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 의료센터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7년간 900명 이상의 노인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삶의 목적 의식이 높은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무려 52%나 낮았습니다. 절반 이하인 거죠. 왜 그럴까요? 목적 의식이 있으면 뇌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반대로 계속 쓰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럼 은퇴 후에 어떻게 목적 의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평생 학습자가 되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고, 악기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서예, 사진,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성화됩니다. 둘째, 멘토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의 수십 년 경험과 지식은 젊은 세대에게 보물입니다. 동네 청소년 센터에서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큼 강력한 목적 의식은 없습니다. 셋째, 작은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베란다에 텃밭 가꾸기, 동네 산책로 정기적으로 쓰레기 줍기, 매주 손주들에게 편지 쓰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과 끝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끝나면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넷째,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오늘 한 일, 내일 할 일을 적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목적 의식이 생깁니다. 오늘 이거 끝냈으니 내일은 뭘 하지? 이런 생각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제가 만난 101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버스 정류장을 청소하셨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셨습니다. 왜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를 기다리는 정류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다고. 네 번째 특징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움직임을 생활화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헬스장 가서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블루존 지역 사람들 보면 재밌어요. 헬스장이 없습니다. 러닝머신도 없어요. 그런데 다들 100살 넘게 삽니다. 비결이 뭘까요? 일상 속에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사르데냐 섬의 양치기들은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립니다. 가파른 언덕을 수십 번 오르내리며 양을 돌보죠. 이게 그들의 운동입니다. 오키나와 노인들은 텃밭을 가꿉니다. 땅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수십 번 반복합니다. 이게 그들의 스쿼트입니다. 코스타리카 니코야 지역 사람들은 더 재밌어요. 모든 일을 손으로 직접 합니다. 빨래도 손빨래, 옥수수도 맷돌로 갈고, 물도 우물에서 직접 길어옵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그들이 건강한 이유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강도의 움직임을 하루 종일 지속하는 것. 한 번에 1시간 격렬하게 운동하고 나머지 23시간 소파에 앉아 있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움직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20년간 수만 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일상적인 신체 활동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격렬한 운동보다 3배나 컸습니다. 계단 오르기, 걸어서 장보기, 손주 돌보기, 청소하기. 이런 일상 활동이 누적되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2층, 3층은 무조건 걸어 올라가세요. 10층에 산다면 5층까지는 걸어가고 거기서부터 엘리베이터 타세요. 한 달만 하면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둘째,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무조건 걸으세요. 편의점, 은행, 병원이 10분 거리라면 차 두고 걸어가세요. 왕복 20분이면 하루 권장 운동량의 절반입니다. 셋째, TV 볼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1시간 드라마면 광고가 45번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세요. 넷째, 집안일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설거지, 청소, 빨래, 요리, 이 모든 게 운동입니다. 청소기 돌리는 것도 유산소 운동이고 빨래 널기도 스트레칭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집안일이 아니라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섯째, 취미 생활도 몸을 쓰는 걸로 하세요. TV 보는 것도 좋지만 정원 가꾸기, 등산, 자전거 타기, 게이트볼, 댄스 같은 활동들을 해보세요.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나이 들면 가장 위험한 게 낙상 사고예요.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대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균형 감각 훈련은 간단합니다. 매일 한 발로 30초씩 서 있는 연습만 하세요. 양치질할 때 해보세요. 처음엔 10초도 힘들 겁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죠? 괜찮습니다. 벽 잡고 하세요. 그런데 2주만 하면 놀랍게도 안정됩니다. 한 달 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특징입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의 달인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잘 푸는 거죠.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모아이라는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 함께할 친구 그룹을 만듭니다. 5명에서 7명 정도. 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여서 고민을 나누고 서로 돕습니다. 누가 아프면 돌봐주고, 누가 힘들면 위로해주고, 누가 기쁘면 함께 축하합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매일 낮잠을 잡니다. 점심 먹고 30분 정도 짧게 자요.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강 습관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아테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이 37%나 낮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 투성이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나이 들면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외로움이 더해집니다. 이 스트레스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게 지속되면 면역력이 뚝 떨어집니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잘 안 낫습니다. 동시에 몸에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각종 질병의 근원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까지 모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10분이라도 명상 시간을 가지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느껴보세요.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20% 이상 줄어듭니다. 둘째, 웃으세요. 웃음이 정말 최고의 약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친구들 만나서 재미지게 속는 이야기 나누고 손주들과 놀아주세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이게 천연 진통제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세요. 주말에 산책하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삼림욕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숲속에서 이 시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1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넷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침에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한테 전화 왔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걸 한 달만 하면 뇌가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먼저 찾게 되죠. 다섯째, 수면을 충분히 취하세요. 7시간에서 8시간이 이상적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합니다. 같은 상황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숙면이 정말 중요해요. 여섯째, 걱정을 글로 써보세요. 머릿속에만 있으면 걱정이 계속 커집니다. 그런데 종이에 쓰면 객관화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 해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일곱째, 심호흡을 생활화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깊게 숨을 쉬세요. 4초 들이쉬고, 4초 참고, 4초 내쉬고, 4초 쉬고.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여덟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일상 속 움직임도 좋지만 일주일에 23번은 조금 더 강도 있는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이요. 운동할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 우울감을 날려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용서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오랜 원한이나 분노를 품고 사는 것만큼 건강에 나쁜 게 없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 생각하며 이를 갈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몸이 망가지는 거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 건강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순간 몸도 정말 가벼워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100세 시대 오래 사는 사람들의 진짜 특징 5가지였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3명에서 5명의 진심 어린 친구면 충분합니다. 셋째,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세요. 작은 것이라도 내일 일어날 이유를 만드세요. 넷째, 일상 속에서 계속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생활 속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명상, 웃음, 자연, 감사, 수면,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거창한 건 필요 없습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점심 먹고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저녁에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결국 여러분을 건강하게, 오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난 100세 노인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걸 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한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앞으로 올라올 유익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 노인들의 식단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